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방송 모두 모의고사를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꼭 모의고사를 앞둔 사람만 시청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시험에 치우쳐 있는 방송을 진행한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좁았던 시선을 폭넓게 하여서 이 국어 공부, 저희가 또 팟캐스트 이름이 왜 국어이기 때문에 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처음 국어 공부를 접하게 되는 시점은 중고등학교 때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국어 공부를 하면서 부터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고등학교 때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국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해력을 압도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국어 공부는 특히 요새는 교과서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딱딱한 그런 문학, 독서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글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공부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혹은 공부에서부터 벗어나서 놀러 갔을 때에도 훨씬 더 정보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에 강조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오늘날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고 이러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힘, 이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 수능을 망쳤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능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능 망쳐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혹은 수능 봐서 대학 갔어.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늘 과외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수능의 뜻을 아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수능의 뜻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학여행할 때 그 수학인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한 45문제의 국어 지문을 푸는 이유는 이 국어 지문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 푸는 게 수능이란 시험 끝나면 무용 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이러한 수학 능력을 후에 더 큰 학문, 내 전공을 위한 학문을 공부하는 초석으로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방언 터진 사람처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는지 지금 이 주제를 놓고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 이제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근데 딱히 좀 명확하게 과연 이거 국어 공부를 왜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 그리고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수학을 이제 그런 말고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꼭 왜 풀어야 되느냐. 그 사회 나와가지고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은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삼각함수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을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사실 나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러고 따지면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렵잖아. 근데 다른 과목은 일단 두더라도 그럼 국어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어떤 학생은 이제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보면 한 80-90% 이상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 가르치는 입장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도 내가 과연 이거를 왜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국어라는 어떤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국어는 시작이 되지. 국어 교육은. 왜?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물론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듣고 있을 거라고, 계속.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국어 교육이 시작되고, 만약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은 분명히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 그걸 수정을 시킬 거라고. 그죠, 그죠. 야. 피드백이 일어나는. 너 이거 아빠가 아니야. 나는 아빠가 아니야. 나는 엄마야. 라고 분명히 가르침이 시작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벌써 이게 시작 자체는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어쩌면 또 태교라는 걸 하잖아. 어? 태교라는 것도 보면은 뭐 영어로 태교하는 사람도 있을까? 이미 그 태아가 생긴 이후부터 우리의 그 언어 교육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 교육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은 뭐 성인 된 사람들도 입장에서도, 야, 그 국어 공부 옛날에 독서하고 문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생각만 하면은 머리 아픈데, 와, 그거 어떻게, 야, 교차 환율, 그거 도대체 뭐지?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정말 힘들고, 막 개딱지는 또 뭐야, 막 이런, 정말 생각만 해도 기억나지?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도대체 이걸 왜 배우지? 사실 이거 뭐 저희 때는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노이즈가 한 56번인가 나오는, 몇 번, 60번 넘게 나오는 그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불과 작년인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떠올리면은 도대체 이거 국어 공부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매번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은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게,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뭐 그렇다 치는데, 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 모자라. 그리고 왜 이게 답이 이거였지? 이제 이러다 보면은 국어 도대체 왜 배울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들거든. 근데 이제 한번 그러면 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좀 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어떤 뭐 디지털 문해력이 뭐 생긴다. 그죠. 그리고 뭐 이 국어 공부를 이렇게 잘 해야 또 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어떤 거기 가서 이제 배울 때 아니면은 뭐 과제를 뭐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그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따라가기가 쉽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그 얘기 잘해줬어. 대학 수학 능력 그 평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정확하게 그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능력들, 그러한 그 자질을 이제 배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은 뭐야? 나는 그렇죠. 대학교 안 갈 건데? 그런 질문에 대답을. 그러니까 나는 나 대학 안 가는데 굳이 국어 공부 해야 돼, 그럼? 저도 사실 사전에 뭐 의견을 조율해보고 방송을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처음에 오히려 뭐 국어 교육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대학 안 가는 학생들은 뭐야? 사실 그 좋은 대학교를 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돼 있고 사실 10%도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만 알면은 됩니다. 맞춤법 정도는 배우면 됩니다. 맞춤법도 필요 없죠.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맞춤법? 굳이 뭐 이게 필요할까? 나는 그래도 배달 다 시키고 집에서 그죠, 또 뭐 영화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TV 보면 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도대체 내가 이거 그거 학교 나가서 이거 뭐 공부를 왜 해야 돼?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차라리 어디 가서 내가, 그러니까 맞아, 나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게 나는 맞아. 그리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지. 왜냐면 요새 선생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뭐 이직되니까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보다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 학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 난 아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뭐 17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 뭐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공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 공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근데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왜 필수 교육 과정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정지영 회장 같은 분은 뭐 초등학교만 나왔다나? 그렇잖아? 뭐 너무 그래도
우리나라 뭐 현대 그룹을 만들어내신 네네. 그리고 나중에 명예 박사도 받아. 받으셨죠. 그리고 뭐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아. 네. 근데 사실 나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밤새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그 국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러면 한국 사람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군대 가서 근데 이제 미군 무대에 있었잖아. 한조사. 근데 그때 내가 그 흑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흑인은 내가 그분들을 뭐 혐오하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일반 병사들 중에서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뭐 그렇겠죠. 미군 무대에는 특히.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나는 그 내 영어가 좀 부족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캡틴, 이제 대위 분한테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대위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수준에 따라서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표준어 규정도 말이야.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그 조건을 달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교양인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교양인에 속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이게 국어 교육이야.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국어 말고도 다른 어떤 조건, 지식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냐 교양이 없는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좀 교양이 있구나.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국어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르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즉 수많은 그 군인들, 그 병사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흔히 영어를 못하면은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가면은 거지도 영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하지만 그들이 쓰는 말과 실제로 상류층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 수준이 달라.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나는 뭐 덧셈뺄셈, 뭐 맞춤법을 배워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봐. 더 나아가면은 국어 시험이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정확하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정확하니? 이 정확하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문법적인 것도 맞아야 되지만은 말을 정확하게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뭐가 맞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서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라는 거거든. 그리고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재해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그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오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어떤 방식의 이야기는 소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조직 생활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야 되는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국어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국어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신문에 어떤 기사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뭐 읽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실적 읽기와 비판적인 읽기 또 뭐 창의적 읽기, 뭐 감상적 읽기 이런 것들을 참 동원해서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스스로 뭐를 결정을 할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집단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야. 그치? 그렇죠. 어?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게 도대체 뭐 예를 내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응?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 단순히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는 전부 다 언어로 돼 있어. 언어. 글과 말로 돼 있어.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를 찾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국어교육이거든. 그거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거든. 그게 바탕이 돼서 법도 배우게 되고 경제도 배우게 되고 또 사회도 배우게 되고 문화도 배우게 되는데 그 국어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말을 할 수 있는 문맹인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보느냐 안 보느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진짜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한 능력을 갖고 사회에 나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말만 할 줄 알아. 그 사람들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뭐 어울리고 놀 때 너 너무 재밌어. 말 잘해.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될 때 어떤 그런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에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뭐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고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사기당해가지고, 저 사람 저기 바본가? 왜 저러지?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닌데, 그죠. 왜냐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살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디서 하나가 딱 무너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문서를 제대로 못 읽었네?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못했네? 분명히 생겨 그런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만약에 내가 무슨 사장이 됐어. 저 사람 정말 탁월해. 그럼 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를 들면 그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아서 관련된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처음에 그 정주영 회장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만 나왔다 그러지만 착각하는 게 있어. 그분이 그렇다고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학력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매일 어마어마한 책들을 읽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도 그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라고 이제 어떤 그런 국어 공부해서 뭐하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에서 답을 정확히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를 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그죠. 지금 봐봐. 우리가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거의 오해하는 게 별로 생기질 않아. 왜냐면 우리는 그냥 국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표현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고 그게 명확해야 되니까. 그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해석할 때 자기만의 어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 때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바로 사회는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마디로 국어 교육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대학교 수업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인간이 추상적인 언어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동물들은 끼
이게 밥 먹자라는 뜻이라든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조합 가능한 추상화된 언어를 씀으로써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일상생활 뭐 밥 먹고 뭐 밥 사먹고 뭐 잠자고 뭐 이런 것만 충족되면 나는 공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은 인간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